자, 안녕하세요. 저는 K 종목상담 2020년 6월 12일입니다. 예, 오늘 슬슬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 코롱생명과학, 상상인더스트리, JW생명과학, 탱크웨어, 삼성바이오로직스, KCI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거나 안 믿거나에 상관없이 이게 한번 들으면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칙대로 잘 매매하시고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코롱 티슈진 그다음에 인보사 관련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나스닥 모습을 봤는데, 조정을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톡방에다가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이게 이제 고점 라인에서 이런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상승한 폭이 있는 데다가 여기 고점 라인을 돌파해 놓은 모습의 이런 도치는 상당히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석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랫 구간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아랫 구간에서 요런 식의 아랫 구간에서 나오는 걸 이거 이제 샛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석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샛별형은 이런 모습인 거고 석별형은 이런 모습인데, 이거가 이제 막 여기가 이제 음봉이 되고 여기가 뭐 양봉이 되고 여기에 무슨 뭐 윗골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형도 되게 많습니다. 그거 파악하는 거 자체가 이제 어떤 실력이라기보다는 경험 이런 거에 이제 빗대서 되는데, 어제 제가 볼 때가 한 요때쯤이었거든요. 요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습이 뭔가 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기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떨어졌죠. 예, 지금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 그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업종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부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하던 거 이제 이상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 거의 위까지, 거의 어깨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이런 도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가 이제 무조건 양봉 내고 가줘야 돼요. 계속 양봉 내고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계속 이렇게 쉬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차라리 더 난데,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이제 좀 그렇게 탐탁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더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개파락을 시작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항상 위로만 상승할 수 없는데, 그동안 이제 매번 이제 조정할 것 같아, 조정할 것 같아, 이게 조정 나오는 듯 싶다가 올라가고, 조정 나오는 듯 싶다가 올라가고, 조정 나오는 듯 싶다가 올라가고, 그리고는 유동성으로 튕겨 올라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조금 위험한 구간에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첫 번째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이제 내려오느냐. 천천히 내려온다 그러면 종목별로 이제 분명히 매수 기회를 줄 거고, 여기서 갭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 여기까지 탄탄하게 쌓아왔고 유동성이 변한 건 아니니까요. 예, 좀 천천히 떨어지기를 좀 바라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5일선을 개파락했기 때문에 5일선을 깬 건 맞습니다. 깬 건 맞는데, 얘가 이제 내일 정도에 또 이제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윗골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을 깬다는 얘기는 5일선을 이렇게 몸통으로 깨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몸통으로 깨게 되면 여기가 이제 5일선을 깬 건데, 5일선을 몸통으로 이렇게 살짝 깨게 되면 얘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5일선을 한번 체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개파락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아서 또 확인한다거나, 물론 여기 또 갭으로 돌파하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또 떨어지면 5일선을, 그러니까 항상 이평선은
뭔가 깨면 확인하려는 과정을 많이 거치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내일이면은 5일선이 조금 이렇게 구부러질 텐데 그때 얘가 종가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실제로 확인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많이 급격하게 이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5일선을 나중에 뭐 2,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5일선이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슬슬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인더스트리예요. 상당 인더스트리. 제가 이 종목을 어, 종목 상담을 6월 4일 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이제 어느 날이었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었고, 그때 있던 차트를 뭐 하나도 만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한 2,000원 정도인데 지금 다 팔고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다 팔고 나가는 건 좀 아쉽지 않냐. 왜냐면 이때 이제 조선주들이 뭐 이제 이슈 때문에 그 LNG석 백척 수주했다는 이슈 때문에 막 가던 때여가지고 뭐 2,700, 1,700원까지 뭐 최대 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파는 건 조금 그렇고, 만약에 팔더라도 1275원 라인 정도에서 물량을 좀 줄여놓고 좀 해보자. 그럼 지금 파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300원 정도까지 반등하고 떨어지고 나서 1,275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상황에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은 또 1,100원 라인이어서 그때 물어보셨을 때랑 특별하게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건데,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다 막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얘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떨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고, 회사가 잘 돌아나가 주기를 좀 바라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뭐 댓글에 좀 뭐 제대로 알고나 좀 얘기 좀 해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제가 제대로 알 수는 없죠. 제가 이 종목을 막 파고드는 게 아니어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계속 적자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올해까지 적자가 난다 그러면 또 관리 종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장 관리 종목에 간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 적자 폭을 줄이면서 가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고, 뭐 매출이 또 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막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 결단을 하시면 그냥 결단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해난 부분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에 이제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어떤 강한 자신감이랑 회사가 이제 좀 돌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걸 그 본인이 공부하셔가지고 아시는 게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존버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규로 보시는 거는 저는 무조건 그 부분은 이제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 물리자 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JW 생명과학입니다. JW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23,000원에 물려 있었는데, 23,000원에 물려 있었는데 22,500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거의 본전까지 왔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날 15.5%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거죠. 내일 무조건 올라가줘야 됩니다. 무조건. 내일 못 올라가면은 이거 그냥 5일선 깨진다는 얘기인 거고, 5일선 깨진다는 얘기는 뭐 또 한 4, 5일 정도 또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뭐 지수가 지금 좀 하방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관리를 꼭 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한 19,55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음날 갭으로 상승 못한 게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은 부분인 거죠. 한마디로 따지면 이날 15%나 상승했는데, 이날 뭐 조금만 올라주면 본전이었는데, 본전이었으면 분명히 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왔고, 지금 분봉으로 좀 잠깐 보면 분봉은 뭐 그렇게 막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조금 빠졌다가 들어 올려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줄런지 좀 그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저점 2650원 라인 정도 되죠. 2650원 정도 내려오면 한 30% 정도 줄여서 19,550원에서 다시 받아보는 거. 그런 부분이 100주 정도 있다면 여기서 한 30주 정도 팔아서 손해를 확정하신 다음에 19,550원 정도 오면 이제 30주를 더 사서 평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올라가길 조금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3,000원에 가지고 계셨다가 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거 이제 손해 났던 걸 인정한다. 지금 팔아도 15%밖에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때는 50% 마이너스였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팔고 현금 만들어서 19,550원이나 뭐 요런 라인에서 다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매매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 다 물량을 돌리는 것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한 30에서 50% 정도를 결단하셔서 여기서 또 사서 또 가져가는 방법. 회사가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JW 관련 애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차트적으로 뭐 나쁜 흐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얘도 이제 뭔가 모색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21선 조정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 뭐 이렇게 깨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또 돌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지만 성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또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지수가 지금 떨어지는 하방 쪽으로 최소 5일선 조정 정도는 해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급하지만 않으면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다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좀 적어진다는 거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 부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19,5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 한 번 더 튕겨 올라가기를 좀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요렇게 분봉 그러니까 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조정이기 때문에 5번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약손실 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 쪽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650원을 깬다 그러면 100원밖에 안 남아서 내일 뭐 개파락한다 그러면 또 바로 깨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고른다 그러면 일단 물량을 좀 비중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최대 121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긴 호흡을 갖고 매수하시는 게 재매수. 그러니까 줄인 뭐 100주가 있었으면 30주를 줄여서 여기서 10주 사고 그다음에 21선에서 10주 사고 여기서 10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들고 가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50원을 깨게 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안 깨면 돌아 나가면 본전 정도에서 일단 줄여놓고 시작한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는 12,000원. 최고가에 사신 건데요. 최고가에 사신 겁니다. 최고가에 사신 거고, 이게 이제 현대차 관련돼서 1차 협력사로 지정되면서 상한가를 갔다가 여기 물량 두들겨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길게 안 보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저항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수평선 몇 개만 그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상한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여기가 고점 라인이네 하는 라인 정도에 이렇게 거주면 돼요. 이렇게 거주면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럼 또 요런 자리들 나오죠. 지금은 뭐 정밀하게 긋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그 다음에 또 요 라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이 정도 라인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그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이제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11,850원, 12,000원. 예, 그 자리는 12,000원은 라운드 피겨 가격이고, 뭐 제가 대충 긋기는 했지만 11,850원에 걸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천일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천일선 자리인 9,500원, 9,490원 자리 깨지 않는다 그러면 좀 홀딩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여기 9,250원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상한가 터지고, 예, 물량 터지면서 윗골이 크게 달고 음봉 달기는 했는데 결국엔 상한가보다 위에서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고기 갭을 살짝 메꾼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얘가 거래량을 줄인 가운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등한다 그러면 1,7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가능하다고 보여요. 여기 사이까지. 예, 여기 사이까지는 좀 가능하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12,000원은 갈런지는 이건 진짜 세력 형님들 마음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최대치로 본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여기 한 11,200원 정도. 네, 그래서 물타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올라오면 좀 비중 조절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상승일 수도 있어서, 첫 번째 상승이라는 얘기가 이제 파동의 시작을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쭉 가버리면 또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좀 홀딩해서 가고, 본전 오면 조금 물량 좀 줄여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오늘 정도 종가 매수를 좀 했을 것 같아요. 종가 매수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여기 9,640원 정도 손절 잡고 하는 건데, 12,000원에 사신 거라 그러면 일단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근데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약간 좀 살떨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뭐 조금 더 뭐 그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는다 그러면, 이날의 저가죠, 9,690원짜리, 여기를 깬다 그러면 그러면 5일선 깨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은 음봉을 하나 더 박더라도 그 다음날 또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로 올라가면 그냥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돼서 약간 좀 저게 있으셔야 되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급등주 매매하는 그런 뭐 감각 같은 게 있으셔야 되는데, 저도 뭐 그런 게 막 뭐 뛰어나거나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버텨볼 것 같습니다. 저라면 버텨볼 것 같고, 만약에 뭐 비중이 크지 않다면 예, 조금 줄여서 내려오면 다시 받는 형국으로, 일단은 뭐 좋은 이슈가 있고 장대 양봉 터졌고 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천일선을 갭도, 그러니까 천일선을 돌파한 부분도 저는 좀 상당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저에게는 천일선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방향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실적이 좀 많이 나아질 거잖아요. 현대차에서 1차 협력 업체로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땐 조금 뭐 매수 타점이 너무 이제 높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64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수익 실현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뭐 더 간다?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더 갈 가능성도 크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1, 2위 다투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 가냐 마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박스권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리면 한 뭐 87만 원 정도까지 보이지만, 이게 진짜 더 갈 거냐 뭐 이런 부분까지 뭐 세세하게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1.764까지 지금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2만 8천 원? 그 정도 깨지면 그냥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아침부터 튀어나가서 또 이제 막 여기 고점 돌파하고 간다 그러면 계속 홀딩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가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뭐 이런 종목인 경우에, 그러니까 64만 원이어서 내가 이제 수익이 한 15% 가까이 난 상황인데, 나는 조금 더 먹겠다 그러면 3일선 깨질 때까지, 혹은 5일선 깨질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며칠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이제 갈 수도 있고, 혹은 횡보하다가 그냥 5일선 톡 깨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기다려서 수익이 많이 15% 가까이 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절대 손해 보고 팔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저 목표 수익률이 5%라면, 만약에 그 5%를 깬다 그러면 뭐 4.8%, 4.5에서는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고,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에 신경 안 쓰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설정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본인만의 목표 수익률, 본인만의 목표 수익률, 그게 뭐 20%다. 그럼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20%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이평선을 가지고 뭐 5일선 깨기 전까지, 뭐 3일선 깨기 전까지는 홀딩이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제 생각은 그냥 내일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시고, 뭐 70, 뭐 3만 원이 깨지면 전량 매도한다, 뭐 요런 거. 얘가 만약 주가가 더 올라가면 뭐 75만 원에 전량 매도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매일매일 설정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 난 종목은 사실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왜가 또 이런 종목은 뭐라 그럴까요? 최고점이잖아.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어떻게 계산을 해달라. 뭐 계산을 못할 거는 없는데, 그 계산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73만 7천 원 정도까지 지금 이제 나온 건데, 이걸 뭐 조금 더,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77만 6천 원, 7천 원 정도면 거의 마지막인데, 오늘 이제 윗꼬리 달고 77만 원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73만 9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그냥 다 털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아까까지 봤을 때 별로 안 좋았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우연치 않게 제 예상과 맞은 부분이 같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5일선 조정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근데 KCI 1,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여기서 사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셨던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도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V자 반등을 하고 여기서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근 또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결국 쌍봉 모습이 돼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쌍봉 모습이 돼서, 이런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매수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 자리 있어요. 저가 자리입니다. 9,740원 자리. 9,740원 자리를 깨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 9,400원, 그 다음에 9,05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면 물량 조절해서 9,000원 라인 정도에서 다시 받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뭐 마디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한 요 정도 라인 8,260원 뭐 여기까지도, 뭐 이 상승폭의 50% 되돌린 구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아서 사셨어. 이 종목이 정말 좋아. 그러면 버리지 말고 손절했다가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올라가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뭐 어떤 뭐 성장성이나 실적을 믿고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차트가 좋아서 사셨는데 차트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차트가 깨졌으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근데 뭐 지금 제가 얘를 봤을 때 영업이익도 145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1100억이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한 15배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평균 종목들이 15배도 안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저평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종목은 아닌 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화장품 관련된가 뭐 그렇지 않나? 아닌가? 예, 어쨌든 잠깐만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맞아요. 화장품 스킨케어.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게 결국에 또 중국하고 또 일정 부분 연결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와 있다. 좀 손해가 어 300원이잖아요. 300원이면 한 3% 정도 나는 거니까 3%는 뭐 숨만 쉬면 나 그 마이너스 나는 게 3%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고 미련을 좀 버리고 여기 그러니까 기준점을 여기 저가 예, 9,730원, 25원 요게 깨지면 난 전량 매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본전 오면 조금 물량 줄이시는 거.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줄이고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급반등 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10,000원 넘겨서 본전까지는 한번 치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치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라든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보조지표 이게 큰 게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보조지표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종가가 요 4일 중에 이제 최저 종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이 내려올 수 있어서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이제 코롱생명과학인데 오늘 이제 뭐 좀 오를 거라 봤더니 오르기는 했습니다. 10% 가까이 올랐는데 또 다 뱉어냈죠.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별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물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기 라인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이 이제 다 물려 계셨고 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지겨워요. 우리 지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다 지겨워서 죽으려 그러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겨운 게 맞고 지겨워서 올라와서 조금 수익이거나 혹은 뭐 그런 분들 이제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그냥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돌파 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5일선을 깨서 밑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놀링을 한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차트가 좀 이상하냐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올라오는 61선을 또 이제 맞으러 밑꼬리 달고 맞으러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36,350원짜리 정도를 또 한번 보러 올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멈칫멈칫 하다가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뭐 상방이다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하루 이틀 정도 또 기다려 봐야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가 무슨 뭐 준비하고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도 뭘 준비 안 하는 회사여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 그냥 옆으로 기는 흐름이 뭐 요런 식으로 요런 것 정도 나오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옆으로 이제 또 기는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게 그냥 좀 베스트다. 물론 이제 뭐 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요. 치고 올라가려면 얘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보게 되면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대부분 뭐 수익인 경우도 있고 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텐데 각자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하도 급하게 올라온 게 있어서 또 급하게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항상 조심조심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저는 오늘 종가 배팅 했는데 망했네요. 꼬락선이 보니까 감사합니다.